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채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 채용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 업체에서 강연에 대한 의뢰를 받고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올 내용은 제가 실제로 강연했던 내용의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음질이 조금 고르지 못하고 지금 음질과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중소기업 채용의 실태를 살핀다에 채용 현황과 중소기업 채용 당면 과제, 중소기업 채용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을 많은 구직자분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제일 처음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구직자의 60% 이상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구직자의 5명 중 2명은 하반기 취업 목표로 어디든 상관없다. 중소기업이 괜찮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78%는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채용은 긍정적이고 이렇게 다들 오고 싶어하는 회사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복지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봉도 있고요.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채용 프로세스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구직자 5명 중 2명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요. 내정자가 있다거나 근무 조건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면접비 지급의 경우는 10곳 중에 3곳에 그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면접비가 없고요. 제가 수많은 회사를 중소기업을 다녔지만 면접비 지급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실 중견기업이라든지 시중 강소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인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면접비 지급에 대한 채용 프로세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게 이제 각 기업에 놓여진 환경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일반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SK와 같은 대기업은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하지만 금융권이라든지 공기업은 아직도 공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공채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뽑는 기업 혹은 1년에 한 번 어떤 직무에 땡땡명, 땡땡땡명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이 지금 당장 당면 과제에 놓여서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요. 공채 기간이나 필기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였을 때에도 교육, OJT, 각종 연수시설을 이용하면서 기업에 적응하고 회사에 적응하고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회사의 급격한 성장과 과부하된 업무로 인한 충원. 둘째, 기존 인력의 퇴사로 인한 부재로 인한 충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장 당면 과제가 있고요. 놓여져 있는 환경이 급박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구직자에게 여유를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예시를 들자면, 사람인 워크넷 자코리아에 공고를 올리고 어떠한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 괜찮다, 역량이 있겠다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서 오늘 오후에 면접이 가능할까요? 내일 면접이 가능할까요? 라는 프로세스가 주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요. 저희의 경우에도 면접을 준비하거나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면접을 가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회사에 맞겠다 라고 해서 뽑는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질문 안 하는 중소기업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 가능하신가요? 이런 경우의 프로세스들이 이어지다 보니 어떻게 되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라는 지표를 보시면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디자이너 1명을 뽑았는데 하루 나오고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흔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사례들이고요. 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될까? 어렵게 뽑았더니, 어렵게 채용을 했더니 왜 퇴사로 이어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채용 프로세스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에서 뽑고 나면은 끝일까요? 채용 프로세스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근 이후, 업무 적응, 회사 적응, 신규 직원들을 위한 거기까지가 채용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 채용에만 시간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에도 채용을 하게 된다면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지원자 체크해야 되고요. 계속 지원자들 연락하면서 스케줄 맞춰야 되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의 대표나 인사 담당자들의 스케줄도 조율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소기업 채용 프로세스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4명 중에 3명은 스타트업에 이직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이동 현황을 보시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이동이 가장 많고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이동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물론 대기업에서 대기업 이동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타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절대 안 가. 나는 지금 회사보다 더 좋은 네임밸류인 회사를 갈 거야. 라고 생각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 여행업에서 이제 1인 하나투어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저희 회사는 여행업의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방향성, 나의 성장 가능성, 다른 요소들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나 회사의 네임밸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어지는 말이고요. 복지제도가 좋으면 연봉이 낮아도 사실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연봉 높은 곳에 제안을 받으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요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분들은 연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는 분들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중요하고 아니면 나의 성장 가능성, 내가 그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입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도 많은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A기업, B기업, C기업의 중소기업이 놓인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업무 업체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을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던져주기가 중소기업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 및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에 대한 기초 마인드를 바꾸는 것부터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해가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희 회사도 그래요. 좋은 사람 뽑아야지. 경험 많은 사람, 경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생각부터가 아니라 먼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오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라는 접근으로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수인재 채용이 가능하고 장기 근속자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기타 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가유식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원하면서 채용 프로세스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대기업이 지원해보면 1차, 2차 면접도 있고요. 임원 면접인지 필기는 언제 치는지 기한이 다 나와 있고 그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 다음번에 지원해 주셔서 좋은 역량이지만 저희 회사가 품지 못하였습니다. 존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경험을 해보신 구직자분들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이런 불만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세스 자체에서. 중소기업 이제 스스로 근무 환경과 채용 프로세스를 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한다면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유튜버로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 전에 담당하고 있는 멘티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땡땡 기업에 중소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가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합격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의 경우에는 채용 프로세스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판단을 들었고, 야근도 많고, 어떠한 부분에 주말 출근도 있고, 이런 질문들을 채용 과정에서 받다 보니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와 조금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이처럼 취업준비생들은 회사 규모가 크고 이름 있는 회사를 선호하기보다는 정말 직원을 위하는지 채용 과정에서 나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지 내가 이 회사에 가가지고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할 거라는 내용을 들었는지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요즘의 구직자의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채용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나 무조건 대기업 갈래, 나 무조건 공기업 갈래, 공무원 할래가 아니라 그 중소기업 2명 뽑는데 2,000명 지원했대. 거기 정말 복지가 좋대. 어떤 것이 좋대. 그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인사 담당자도 있었고 또 구직자가 되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께 이런 식으로 조금만 변화를 통해서 나중 됐을 땐 나비 효과로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